26살 생일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권그룹에서 나가라. 더 이상 널 기다려줄 시간도 명분도 없다. 이게 내 마지막 통보다. 권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집무실에 낮게 울렸다. 벚꽃이 만개한 서울의 봄날 오후였지만 권현우의 심장 속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듯했다. 권현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권그룹의 후계자였고 25의 나이에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모든 삶은 오직 권그룹을 위해 바쳐져 왔고 다른 모든 감정은 사치라고 여겼다. 사랑도 결혼도 그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통보는 그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었다. 회사를 지키려면 그는 한 달 안에 가짜 아내를 찾아야만 했다. 사랑 없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던 권현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삶이 덫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는 고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독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묵묵히 걸어왔다고 믿었다. 그의 어깨는 그룹의 무게로 늘 무거웠고 그 무게를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지만 결국 가족의 전통과 명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 꿇어야 했다. 이 결혼은 그에게 있어 또 하나의 거래일 뿐이었다. 사랑 없는 거래, 감정 없는 거래.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 송현아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할머니는 위독했다. 의사는 긴급 수술을 해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수술비는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8천만 원.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듯했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녀는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직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운전을 했다. 앞이 흐릿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 골목길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고급 외제차와 부딪혔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는 멈춰 섰고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덜컥 문을 열고 내리자 멀쩡해 보이는 그녀의 경차와 달리 상대방의 고급 세단은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절망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수리비까지 물어줘야 한다니 이제 정말 끝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그때 상대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눈빛과 잘 재단된 슈트 차림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권현우였다. 그의 뒤에는 그의 비서 이민호가 서 있었다. 이민호 비서는 권현우의 할아버지에게 결혼 통보를 받은 후 그에게 가짜 아내를 찾아달라는 지시를 받고 한참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이 사고 현장에서 송현아를 보게 된 것이다. 그녀는 평범했지만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이 비서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권현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혹시 이민호 비서가 찾던 그 여자분입니까? 이 비서의 뜬금없는 말에 송현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건넨 말 한마디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결혼을 전제로 계약을 하시면 수리비는 물론 할머니 수술비 8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권현우와 이 비서를 번갈아 보았다. 권현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보였다. 송현아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삶을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거래. 하지만 그녀에게는 할머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그 계약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호적 등록소에서 만났다. 결혼식도 반지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서류와 두 사람의 서명만이 존재했다. 송현아는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고
권현우는 검은 슈트 차림이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제 부부가 되었다. 송현아는 펜을 쥔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옆에 권현우의 이름을 적는 순간 영혼의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권현우는 그녀의 떨림을 알아차렸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이 서류는 단지 할아버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다. 1년 후 우리는 이혼합니다. 그동안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권현우는 그녀에게 계약의 마지막 조항을 상기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조각 없이 건조했다. 송현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이미 8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입금된 통장이 있었다.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과 자신의 삶을 팔았다는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들은 호적 등록소를 나섰다.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송현아는 손에 든 결혼 증명서를 바라보았다. 붉은색 표지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권현우는 말없이 차올랐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송현아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제 문제는 해결된 듯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삶은 이제 계약이라는 얇은 종이 한 장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결혼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깊숙이 뒤흔들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결혼 증명서가 어떤 운명의 실타래를 엮어나갈지. 송현아는 권그룹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뒤섞인 채 쿵쾅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의 빚에 짓눌려 있던 그녀의 삶은 이제 한 장의 서류와 8천만 원이 담긴 통장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계약을 위해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권그룹에 권현우의 아내가 아닌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이것이 권현우와의 계약 조건 중 하나였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회사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리는 디자인팀 막내였다. 새로운 환경은 낯설었고 그녀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팀원들은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고 그녀는 그저 조용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디자인팀의 팀장인 안나를 만났다. 안나는 모델처럼 늘씬한 몸매와 세련된 외모를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송현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안나는 권현우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권현우의 아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알아내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권현우 주변의 모든 여자들을 경계했다. 송현아의 등장은 안내게 즉각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권현우와 송현아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고 그녀의 직감은 송현아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때부터 안나는 송현아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안나는 송현아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고 그녀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확대하여 팀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송현아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할머니의 수술비를 갚아야 했고 이 직장을 잃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그룹에 또 다른 태풍이 불어닥쳤다. 바로 주소연이라는 여자가 나타나 자신이 권현우의 아내라고 주장한 것이다. 주소연은 권현우가 잃어버린 결혼 증명서의 사본을 들고 나타났고 자신이 그의 진짜 아내라며 회사에 공공연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사실 주소연은 권현우의 비서였던 이민호가 권현우의 가짜 아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돈을 목적으로 권현우에게 접근했고 우연히 줍게 된 결혼 증명서 사본을 이용해 자신이 그의 아내인 것처럼 꾸몄다. 권현우는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서류상의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아내로 인정해야 했다. 주소연의 등장은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직원들은
권현우의 결혼 생활에 대해 수군거렸고 안나는 주소연을 이용해 송현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안나는 송현아가 권현우의 아내가 될 뻔했던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렸고 주소연은 송현아를 공개적으로 내 남편의 작은 여자라고 부르며 괴롭혔다. 송현아는 모든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녀는 권현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계약 조건을 깬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 수 없었다. 한편 권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송현아의 억울한 표정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는 왜 자신이 그녀를 위해 나서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계약 관계에 있는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송현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느꼈다. 송현아가 안내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었고 주소연이 그녀를 비난할 때마다 그는 그녀를 변호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송현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혹시 그도 자신을... 하지만 그는 이미 아내가 있지 않은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져만 갔다. 권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했고 송현아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오해가 그들이 서로의 진짜 배우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오해의 배후에 권현우를 향한 안나의 병적인 집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권현우는 서류 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며칠째 이어지는 야근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송현아였다. 그녀가 디자인팀에서 겪고 있는 온갖 수모들을 그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주소연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안나가 그녀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불편해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그저 계약 관계에 있는 여자일 뿐이라고,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자꾸만 싹트고 있었다. 이사님, 송현아 사원권은 어떻게 할까요? 이민호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권현우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권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송현아를 방치할 수도 없었다. 그녀에게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하라고 해. 우승하면 정식 디자이너로 승진시켜줄 테니.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이민호 비서는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을 읽어냈다. 권현우는 송현아를 직접적으로 돕는 대신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송현아는 권현우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수술비를 갚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도 이 공모전에서 우승해야만 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디자인에 매달렸다. 그녀의 손에서는 펜이 쉬지 않았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안나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송현아의 디자인을 훔치려 했고 그녀의 작업물을 망가뜨리려 했다. 송현아는 안나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공모전에서 우승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그녀의 손끝은 굳건했다. 며칠 후 디자인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승자는 송현아였다. 그녀의 디자인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고 그녀는 정식 디자이너로 승진하게 되었다. 권현우는 그녀의 우승 소식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해낼 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권현우는 송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는 그녀에게 축하해주고 싶었고 그녀의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송현아는 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권현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그녀는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이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송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권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울지 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송현아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두 쏟아냈다. 권현우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에 자신의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권현우는 이미 주소연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송현아 또한 권현우의 아내를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비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비극이 그들이 서로의 진짜 배우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안나는 송현아의 우승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노력이 송현아라는 낯선 존재에 의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다. 권현우의 무관심 속에서도 오직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권현우는 송현아를 그저 며칠 만에 나타난 신입사원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송현아를 향한 증오를 키워갔다. 송현아,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나는 권현우를 향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불태웠다. 그녀는 권현우가 송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송현아를 권그룹에서 몰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에 송현아를 모함했던 하정훈을 찾아갔다. 하정훈은 송현아 때문에 권그룹에서 쫓겨난 후 안나의 은밀한 도움으로 겨우 재기할 수 있었다. 그는 안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고 그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안나는 송현아의 디자인 파일을 몰래 복사하고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그녀의 모든 작업물을 망가뜨렸다. 그리고는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송현아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경쟁업체에 디자인을 팔아넘긴 것처럼 꾸몄다. 그녀는 권현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며 송현아를 당장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현우는 안나의 주장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송현아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믿었다. 그의 직감은 안나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이민호 비서에게 은밀히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민호 비서는 하정훈과 안나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고 송현아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사님, 송현아 사원님은 결백합니다. 모든 것은 안나 팀장님의 소행입니다. 이민호 비서의 보고를 들은 권현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안나를 즉시 해고하고 하정훈을 경찰에 넘겼다. 안나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녀는 권현우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당신은 더 이상 권그룹의 직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안나는 권현우의 차가운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권현우를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권현우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송현아를 납치하여 권현우를 유인했다. 그녀는 권현우에게 송현아를 살리고 싶으면 자신의 옛 연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했다. 권현우, 네가 나를 거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네 사랑하는 여자를 내 손으로 죽일 거야. 권현우는 안나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민호 비서에게 안나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직접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는 안나가 송현아를 납치한 장소에 도착했다. 폐건물 안에는 안나와 송현아가 있었다. 송현아는 온몸이 묶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권현우는 안내게 다가가 말했다. 안나, 송현아를 풀어줘.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모두 갚을게. 안나는 권현우의 말에 비웃었다. 그녀는 칼을 들고 송현에게 다가갔다. 권현우는 그녀를 막아서며 말했다. 안나, 제발 정신 차려. 이 모든 것은 너의 착각일 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 적 없어. 권현우의 말에 안나는 절규했다. 그녀는 칼을 들고 권현우에게 달려들었다. 권현우는 그녀의 칼을 피하며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안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칼을 휘두르며 권현우와 싸웠다. 결국 권현우는 안나의 칼에 복부를 찔리고 말았다. 송현아는 권현우의 부상에 놀라 소리쳤고 권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안나는 권현우의 쓰러진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송현아는 피범벅이 된 권현우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칼에 맞았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그의 이름 권현우를 수없이 외쳤지만 그는 의식을 잃은 채 그녀의 품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상처 위로 떨어졌고 그녀의 절규는 폐건물 전체를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피를 닦아주며 그의 상처를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권현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이민호 비서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권현우의 부상에 놀라 소리쳤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송현아는 권현우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이름 권현우를 계속해서 불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죽으면 자신도 죽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와의 계약 결혼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권현우는 수술을 받았다. 송현아는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기도를 했다. 그녀는 신에게 권현우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기도가 통했는지 권현우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그녀는 그의 소식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병실로 달려갔다. 그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았고 그의 손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비록 그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며칠 후 권현우는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송현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송현아, 당신은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송현아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송현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송현아 씨 몸은 괜찮으신가요? 충격이 너무 커서. 의사의 말에 송현아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권현우를 구하려다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송현아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권현우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았다. 권현우는 송현아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 때문에 그녀가 아이를 잃었다고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했다. 송현아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안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의 아픔을 씻어주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안나는 권현우의 병실에서 쫓겨난 후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송현아를 탓했다. 그녀는 송현아를 향한 증오를 더욱 불태웠고 권현우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더 잔혹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권현우의 할아버지 권 회장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권 회장에게 송현아가 임신을 했었으며 권현우와 송현아 사이에는 이미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권 회장은 안나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손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송현아를 회사에서 해고하고 권현우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권현우는 할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다. 그는 송현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송현아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권 회장은 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권현우에게 송현아를 버리고 주소연과 결혼하라고 강요했다. 주소연은 권 회장의 눈에 완벽한 며느리감으로 보였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똑똑했으며 권그룹을 이어받을 후계자의 아내로서 손색이 없었다. 권 회장은 주소연을 권현우의 아내로 인정하고 송현아를 권그룹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했다. 송현아는 권현우의 공영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권현우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이 권현우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권현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현우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권현우 씨, 우리 그만 헤어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권현우는 그녀를 끌어안고 말했다. 송현아, 당신을 버릴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아내이자 내 아이의 엄마였어요. 당신을 버릴 수 없어요.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내 옆에 있어줘요. 그의 간절한 부탁에 송현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이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말했다. 권현우 씨, 우리 이혼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지켜야 해요.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권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송현아, 당신의 결정이 옳다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이별은 그렇게 슬프게 시작되었다. 송현아는 권현우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한편 안나는 송현아와 권현우의 이별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믿었고 이제 권현우의 아내가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녀는 권 회장에게 권현우와의 결혼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다. 권 회장은 안나의 적극적인 태도에 흡족해했고 권현우와 안나의 결혼을 추진했다. 권현우는 안나와의 결혼을 강요받았다. 그는 안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송현아를 위해 그녀와의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는 송현아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안나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잃었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송현아는 권현우를 떠난 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권그룹을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권현우를 잊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녀의 꿈속에 매일 밤 나타났고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잊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권현우의 아이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아이를 잃은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한편 권현우는 안나와 결혼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송현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안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와의 결혼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안나는 권현우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안나는 권현우의 차가움에 분노했다. 그녀는 권현우를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권현우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약점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권그룹의 기밀을 빼내어 경쟁업체에 넘겼고 권현우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권현우는 안나의 음모를 눈치챘다. 그는 안나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그녀의 음모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민호 비서와 함께 안나의 비리를 파헤쳤고 그녀가 권그룹의 기밀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안나를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안나는 권현우의 할아버지 권 회장을 납치하여 권현우를 협박했다. 권현우, 네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네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나의 협박에 권현우는 그녀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안나가 있는 폐건물로 향했다. 그곳에는 권 회장이 묶여 있었고 안나는 칼을 들고 권 회장을 위협하고 있었다. 권현우는 안내게 다가가 말했다. 안나, 송현아를 풀어줘.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모두 갚을게. 안나는 권현우의 말에 비웃었다. 그녀는 칼을 들고 권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때 송현아가 폐건물로 들어섰다. 그녀는 권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권현우와 권 회장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안내게 다가가 말했다. 안나, 제발 그만해.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야. 권현우 씨를 용서해줘. 송현아의 말에 안나는 분노했다. 그녀는 칼을 들고 송현에게 달려들었다. 권현우는 송현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고 안나의 칼은 그의 어깨를 찔렀다. 송현아는 권현우의 부상에 놀라 소리쳤고 권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안나는 권현우의 쓰러진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다. 그때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고 안나를 체포했다. 안나는 체포된 후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사실 안나라는 이름의 환자였다. 그녀는 어릴 적 권현우에게 도움을 받은 후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권현우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안나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했고 그녀의 집착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권현우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안나의 칼에 찔린 어깨는 욱신거렸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안나, 아니, 아야라는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한 소녀를 기억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야였다. 그는 그 소녀를 잊고 살았지만 그녀는 그를 잊지 않고 그의 곁을 맴돌았던 것이다. 그녀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그 집착이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권현우는
죄책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구해줄 수 있었는데 그녀를 외면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송현아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권현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권현우 씨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권현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야와의 인연,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 송현아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권현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야 씨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녀의 위로에 권현우는 눈물을 멈추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송현아,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송현아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권현우는 송현아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권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송현아를 사랑한다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송현아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권현우와 송현아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권그룹에 또 다른 태풍이 불어 닥쳤다. 바로 주소연이었다. 주소연은 권 회장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권현우의 진짜 아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권현우와 송현아의 사랑을 방해하고 권현우의 아내가 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권현우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권현우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권현우는 주소연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는 주소연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그녀의 음모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민호 비서와 함께 주소연의 비리를 파헤쳤고 그녀가 권현우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주소연을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주소연은 권현우의 할아버지 권 회장을 납치하여 권현우를 협박했다. 권현우, 네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네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주소연의 협박에 권현우는 그녀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주소연이 있는 폐건물로 향했다. 그곳에는 권 회장이 묶여 있었고 주소연은 칼을 들고 권 회장을 위협하고 있었다. 권현우는 주소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주소연 할아버지를 풀어줘.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모두 갚을게. 주소연은 권현우의 말에 비웃었다. 그녀는 칼을 들고 권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때 송현아가 폐건물로 들어섰다. 그녀는 권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권현우와 권 회장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주소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주소연 씨, 제발 그만해요.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에요. 권현우 씨를 용서해 주세요. 송현아의 말에 주소연은 분노했다. 그녀는 칼을 들고 송현에게 달려들었다. 권현우는 송현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고 주소연의 칼은 그의 어깨를 찔렀다. 송현아는 권현우의 부상에 놀라 소리쳤고 권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주소연은 권현우의 쓰러진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다. 그때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고 주소연을 체포했다. 주소연은 체포된 후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권현우의 아내를 사칭하여 권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권현우와 송현아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복수를 꿈꿨다. 그녀는 권현우와 송현아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권현우를 향한 증오를 키워갔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권현우와 송현아는 권 회장의 병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안나와 주소연의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권 회장은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권현우는 할아버지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송현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그녀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 송현아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권현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권현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가족, 그의 과거, 그리고 그의 모든 아픔을. 송현아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권현우 씨,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모든 것을 잊고 우리 둘만의 행복을 찾아가요. 그녀의 말에 권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권그룹을 잠시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작은 집을 얻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안나와 주소연의 사건이 해결된 후 권그룹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권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 권현우는 권그룹을 지키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송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과 그의 회사를 버릴 수 없었다. 송현아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권현우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권현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시 권그룹으로 돌아갔다. 그는 권그룹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는 권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권현우의 노력 덕분에 권그룹은 위기를 극복했다. 권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회사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권현우는 권그룹을 지켜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는 송현아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지킬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송현아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현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면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권현우는 그녀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송현아, 당신의 결정이 옳다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이별은 그렇게 슬프게 시작되었다. 송현아는 권현우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송현아는 권현우를 떠난 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권그룹을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권현우를 잊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녀의 꿈속에 매일 밤 나타났고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잊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권현우의 아이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아이를 잃은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한편 권현우는 권그룹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는 권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권현우의 노력 덕분에 권그룹은 위기를 극복했다. 권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회사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권현우는 권그룹을 지켜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는 송현아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지킬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했다. 권현우는 송현아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현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면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별은 그렇게 슬프게 시작되었다. 송현아는 권현우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권현우는 다시 권 회장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권 회장은 그에게 다시 한번 결혼을 강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현우가 거절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송현아를 사랑한다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송현아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권현우와 송현아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결혼을 허락했다. 권현우는 송현아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현아는 그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면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권현우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을 맴돌며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했다. 그는 그녀의 카페를 매일 찾아가고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송현아는 그의 진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면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슬프게 시작되었다. 송현아는 권현우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권현우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을 맴돌며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했다. 그는 그녀의 카페를 매일 찾아가고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송현아는 그의 진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면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슬프게 시작되었다. 송현아는 권현우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